LA 동부 팜스프링스에서 지난 17일 차량 폭발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폭발의 유일한 사망자는 25세의 가이 에드워즈 바트커스로 밝혀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바트커스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바트커스가 극단적인 반출생주의 이념에 심취되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바트커스의 소셜미디어에 출사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라는 믿음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토네이도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중서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현재까지 최소 28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중서부 지역인 미주리와 켄터키주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폭풍이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를 동반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도 뇌우와 강풍의 영향으로 부러진 나무가 자동차를 덮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고 주 당국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성명을 내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암은 현재 뼈로 전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1942년 11월 21생으로 82세인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역사상 가장 고령으로 퇴임한 대통령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점령 작전을 개시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전체를 점령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기근이 심각해지자 가자지구를 봉쇄한 지 3개월 만에 최소한의 식량 반입은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친 이튿날인 18일부터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하루 수백 명씩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세를 폈습니다. 외교 관점을 놓고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협공에 나섰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는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즉각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대선 후보가 내놓은 각기 다른 개헌 구상을 놓고 정치권에서 서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대 8년까지 연속으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연속이든 아니든 총 2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연임제 제안에 장기 집권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민주당은 김 후보가 선거가 불리하니 얕은 술수를 편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재진의 질문에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군 간부의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59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88도, 밤 최저 61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 낮 최고 72도, 밤 최저 61도, 산간 지역은 낮 최고 67도, 밤 최저 39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85도, 밤 최저 54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